4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두사가 깨어났다. 두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얽혀 단 7일 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것을 바꾸러 올 겁니다. 이미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그 신호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정치 대격변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의 충돌입니다. 이재명, 그는 지금 민주당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의 순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자, 하지만 무당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는 외로운 왕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이 남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마치 불꽃처럼 방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자 무당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태생부터 반역의 별을 타고났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숙명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무당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한 배에 탄 두 명의 선장과같다. 문제는 그 배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배에 두 명의 선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결국 그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당의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에 평소에는 한 팀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조차 슬슬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쌓아올린 성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모른다. 정청래는 그 모래성에 무너뜨리는 파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파도 역시 모래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패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무당의 예언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패자가 될 운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에 충돌하도록 프로그램된 두 개의 열차처럼 말이자. 그리고 그 충돌의 시간은 바로 며칠 후 연례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이재명의 권력을 모래성이라고 표현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그의 권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약한지, 왜 그가 진정한 충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이재명의 권력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상두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래 위에 세운 두각,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권력입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자. 무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욕망으로 세운 것은 욕망으로 무너진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이끕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릅니다. 그는 권력을 향한 갈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합니다. 무당이 본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그의 사람은 없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당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권력으로 모은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떠난다.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더 큰 이익 앞에서 끊어진다.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배를 갈아탈지 타이밍을 재고 있자.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평소 이재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측근들이 하나둘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쥐들이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서 무당은 이재명의 불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내일 아침 누가 나를 배신할까? 그래서 그는 진짜 잠을 자지 못한다. 눈을 감아도 귀는 열려있고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전쟁터에 있다. 이런 불안이 그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불순이 불순을 키웁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려 할수록 더 많은 저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먼저 명령이 포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내린 지시가 예전처럼 빠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그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권력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당은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늙으면 하이에나들이 모여든다. 지금 이재명은 늙은 사자가 되었고 주변의 하이에나들은 그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올라갈 곳이 없으면 내려가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그 정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이제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청래. 이 이름을 들으면 밤원들의 가슴이 뜹니다. 무당은 그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보셨나요?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힘이 있고 눈빛에는 번개 같은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당원대, 특히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피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합니다. 무당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는 빵처럼 보인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는 물처럼 보인다. 정청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외칩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서민의 세상을 만들자고 소리칩니다. 이런 메시지는 지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경고했습니다. 그의 제협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썩은 것을 도려낼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건강한 것까지 베어버린다. 그녀가 본 미래에는 정청래의 급진적인 개혁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이 정말 모두를 위한 세상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일까? 역사를 보면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은 후 독재자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청래도 그런 길에 갈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정청래가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당은 그 시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토끼를 보듯 한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진정한 충성을 받지 못한다는가, 그의 권력이 모래성이라는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공격할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자 무당은 말했습니다.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더 섬뜩한 것은 정청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실망한 당원들,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야심가들이 하나둘 그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당은 정청래를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쓰러뜨리는 것은 이재명 하나가 아니다. 그가 넘어뜨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수많은 도미노가 차례로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을 배신하는 순간 그것은 신호판이 됩니다. 숨어있던 배신자들이 일제히 나타날 것이고 이재명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청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칼로 권력을 잃는다.
배신으로 올라선 자리는 배신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당은 이 순간의 폭풍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자 이재명은 절박합니다. 그는 바찬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바찬대일까요? 무당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주인은 자신보다 약한 개를 기른다. 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찬대는 충성스럽고 온순하며 무엇보다 이재명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박찬대를 당대표 자리에 앉히고 그를 통해 당을 계속 통제하려는 것이자 마치 그림자 황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입니다. 무당은 이를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청래의 불타른 연설에 매료되었고 그의 개혁 의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민심은 진실한 곳으로 흐른다. 이재명이 아무리 바찬대를 밀어도 당원들의 함성은 정청래를 향합니다. 지역 간담회에서 온라인 토론장에서 심지어 이재명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정청래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의 변화입니다. 무당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신하들이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왕조 몰락의 첫 신호다. 이재명의 지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내 실력자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의 힘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됐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썩은 줄은 무거운 것에 들 수 없다. 약해진 권력은 강한 의지를 막을 수 없다. 정청래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무당이 본 미래에서 정청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나는 그 역사를 쓸 것이다. 무당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듯이 정청래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당원들의 열망, 시대의 요구, 그리고 운명의 흐름이 모두 정청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청래의 승리가 정말 승리일까요? 무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관을 쓴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왕관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대혼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 두 고인이 정면으로 맞서는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미래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의 자리에 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무당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이키는 순간 복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첫날, 그는 무엇을 할까요? 무당이 본 미래는 충격적입니다. 새 왕은 옛 왕의 흔적을 지운다. 그것이 권력의 본능이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진 정청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야망의 칼날이 번뜩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가면을 쓴 자가 가면을 벗을 때 그 얼굴은 악마보다 무섭다. 정청래의 첫 번째 목결은 명확합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자 그는 당내 주요 직책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개팔은 하루아침에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무당은 이를 대숙청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는 전쟁터가 됩니다. 무당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늑대와 늑대가 모에 물고 뜹니다. 피냄새가 더 많은 늑대를 부릅니다.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에 건 사투입니다. 양쪽 모두 가납니다. 이재명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정청래는 막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이 상황을 용과 호랑이의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둘 다 최강의 맹수지만 한 산에는 둘이 있을 수 없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싸움의 결과입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는 선장도 함께 가라앉는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할수록 그 자신도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청래의 힘은 이재명의 존재에서 나온다. 적이 사라지면 영웅도 필요 없어진다.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기에 정청래가 개혁의 기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정청래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도박질칩니다. 국민들은 싸움에 지쳐 등을 돌립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작은 구명보트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이 본 가장 끔찍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두 마리 뱀이 서로를 삼키려다 둘 다 죽는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은 공멸로 끝납니다. 승자는 없고 폐허만 남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위험이 다가옵니다. 무당은 경고했습니다. 혼란을 틈타제 3의 세력이 일어난다. 그들은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일까요? 무당이 말한 쌍두사의 비밀, 그 섬뜩한 예언의 진짜 의미를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쌍두사의 저주가 현실이 되고 있다. 쌍두사,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상상해보세요. 한쪽 머리가 동쪽으로 가려 하면 다른 머리는 서쪽에 향합니다. 먹이를 놓고도 싸우고 길을 놓고도 싸웁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꼬리를 물어뜯는 뱀이다. 쌍두사는 그보다 더 어리석다. 자기 머리를 물어뜯으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바로 이 쌍두사의 두 머리입니다. 그들은 같은 몸통, 즉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심장이 뛰고 있지만 머리는 서로를 증오합니다. 무당이 본 환상은 소름 끼칩니다. 두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을 때마다 독이 퍼진다. 그 독은 다른 머리가 아니라 곰퉁의 몸을 썩게 한다. 이재명이 정청래를 공격할 때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물어뜯을 때마다 죽어가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려 하지만 결국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자르면 몸 전체가 불구가 된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상대를 제거하면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예언은 냉혹합니다.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썩은 피를 마시며 죽는다. 쌍두사의 운명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교만한 자에게 쌍두사의 형벌을 내린다. 하나면 충분한데 둘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주는 저주다. 이재명의 북제역과 정청래의 야망, 이 두 가지 교만이 만나 쌍두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전체를 지배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당이 본 최후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쌍두사가 스스로의 독에 중독되어 몸부림친다. 마침내 두 머리 모두 축 늘어뜨리고 숨에 거둔다. 거대했던 몸뚱이는 썩어 문드러진다. 이것이 이재명과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서로를 물어뜯다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은 동시에 끝날 것이며 그들이 아끼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당은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쌍두사가 죽은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독이 빠진 땅은 오히려 비옥해진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가 끝난 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무당이 본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시죠. 무당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쌍두사의 운명도, 그 이후의 세력도, 이재명과 정청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쌍두사처럼 서로를 물어뜯다가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무당은 지금의 혼란을 꽃샘추위에 비유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겨울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것이 꽃샘추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당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온다. 쌍두사가 죽은 자리에 새로운 꽃이 핀다. 그 새로운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당이 본 미래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섬긴다. 그는 싸우지 않고 화합한다.
이 혼란의 시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병을 알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어둠을 겪어야 빛의 가치를 안다. 우리는 지금 뼈아픈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무당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마라. 남의 싸움에 휩쓸리지 마라. 자신의 길을 걸어라.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무당은 조언했습니다. 농부가 봄을 기다리며 씨앗을 준비하듯 여러분도 새 시대를 준비하라.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쌓고 덕을 기르라. 무당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희망적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상처받은 땅에 새싹이 돋는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산두사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교만과 분열의 위험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가올 봄을 통해 희망과 화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무당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차가워도 결국 봄은 온다. 여러분이 그 봄의 주인공이 되라.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큰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민이자 참여자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어젯밤 우리 집 오래된 거울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믿기 힘든 전화가 걸려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이 깨진 덕분에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깨진 물건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그냥 미신일까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예언들은 이미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에 당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들,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우주의 필사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메시지이자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오래전부터 깨진 물건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받는 계시처럼 깨진 물건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왔죠. 때로는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물건이 깨지는 순간은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메시지가 그 순간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편지가 갑자기 열리듯 깨진 물건을 통해 우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전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탄인들은 물건이 깨지는 것을 하늘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뜻이 담긴 사건이라고 보았죠. 깨진 거울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고 깨진 시계는 인생의 새로운 시기가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깨진 그릇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비워내야 할 때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깨진 물건에는 우리를 위한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건이 깨지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깨지는 경우 그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듯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삶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건이 깨지는 것은 결코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듯 깨진 물건을 통해 우주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깨지는 순간은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영적 지혜는 이러한 순간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깨진 물건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성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깨진 물건이 가진 영적 의미는 놀랍도록 깊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 현실 세계 사이의 벽이 잠시 허물어집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잠시 열리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받게 됩니다. 깨진 물건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물건이 깨지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건이 스스로 깨지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대신 부정적인 기운을 받아주는 영적인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기운이 필요할 때 오래된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물건이 깨지기도 합니다. 깨진 물건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물건은 깨짐으로써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이 보내는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는 내면의 변화나 성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는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마치 단단한 씨앗의 껍질이 깨져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 물건의 깨짐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변화의 순간을 알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각기 다른 물건들은 어떤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거울, 시계, 그릇. 각각의 물건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각 물건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의미 깊은 물건들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물건의 깨짐은 우리 삶의 서로 다른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거울이 깨지는 순간은 우리 영혼의 큰 전환점을 알립니다. 특히 오래된 거울이 깨진다면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연이나 상황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거울이 스스로 깨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부정적 기운을 거울이 대신 받아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충직한 수호신처럼 거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시계의 깨짐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벽시계가 떨어져 깨진다면 이는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손목시계가 갑자기 멈추거나 깨진 경우 이는 개인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시계는 깨짐으로써 멈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멈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보자기나 유리그릇의 깨짐은 우리의 감정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보자기가 깨진다면 이는 과거의 감정이나 추억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음료를 담던 유리잔이 깨졌다면 이는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채워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릇이 깨진다면 이는 관계의 변화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이 유리가 깨지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상징합니다. 창문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새롭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이나 기회가 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현관문이 유리가 깨진 경우 이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화장대나 장식장의 깨짐은 우리의 자아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화장대 거울이 깨진다면 이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장식장의 유리가 깨지는 경우 이는 우리가 간직해온 가치관이나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의 깨짐은 세대를 걸쳐 내려온 패턴이나 신념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물건은 저마다의 독특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들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신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의 깨짐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지문이 다르듯이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도 개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깨진 순간의 시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에 물건이 깨졌다면 이는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깨짐은 밝은 기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순간의 깨짐은 어떤 곳의 마무리나 정리를 의미할 수 있죠. 한밤중의 깨짐은 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장소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에서의 깨짐은 영양분, 건강, 그리고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공간에서 물건이 깨진다면 이는 가족 관계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죠. 현관이나 창가에서의 깨짐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의 깨짐은 매우 개인적인 변화나 내면의 성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진 물건을 발견한 사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직접 목격했다면 그것은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당신에게 알려주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과 연관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발견한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관점에서의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깨진 당시의 당신의 감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있을 때 물건이 깨졌다면 이는 잠재의식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물건이 깨졌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물건의 깨짐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깨진 물건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물건인가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요? 이러한 관계성은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물건이 깨진 경우라면 이는 세대를 걸친 패턴의 변화나 가족의 카르마와 관련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진 물건의 메시지는 마치 정교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시간, 장소, 감정, 관계,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어떤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바닷속 물고기들이 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듯 우리도 평소에는 이 에너지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깨지는 순간 이 에너지는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죠. 마치 오래된 일기장에 추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물건들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물려받은 부적이나 결혼식 때 받은 선물같이 의미 있는 물건들은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지인 중 한 분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부적이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깨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오래 끌어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도자기가 지인의 대신에 오랜 고민을 깨뜨려준 것 같았죠. 물건이 깨지는 순간의 에너지는 마치 번개와도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오래된 패턴이나 막혀있던 기운을 깨뜨립니다. 이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풍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깨진 물건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나 유리잔이 갑자기 깨질 때는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악몽을 꾼 후나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물건이 깨진다면 이는 분명한 보호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은 종종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물길이 열리듯 깨진 물건은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나 해결책이 이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깨진 물건이 전하는 에너지의 연쇄작용입니다.
한 물건의 깨짐이 우리 주변의 다른 에너지들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전하다는 파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깨진 후에는 종종 연이어 여러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이 절하는 에너지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들은 고대로부터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놀라운 예언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진 물건에 대한 해석은 동양의 고대 문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그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예언서들은 물건의 깨짐을 하늘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깨짐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았죠. 이 시간들은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깨진 물건은 곧 다가올 중대한 사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여겨졌습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깨진 물건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쪽으로 떨어져 깨진 경우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했고, 서쪽은 마무리와 정리를 의미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한 깨짐은 도전과 실현에, 남쪽은 성공과 번영을 암시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방향의 의미는 우리 삶의 여정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깨진 조각의 숫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3개의 조각은 새로운 기회의 탄생을, 7개의 조각은 영적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9개의 조각으로 깨진 경우는 완전한 변화와 성취를 상징하는데, 이는 9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예언들은 특히 물건이 깨지는 소리에도 주목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깨진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를,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낸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깨진 경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죠. 예언서에 따르면 깨진 물건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대전환기에 물건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나비의 고치가 깨지듯 우리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깨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시지만 오히려 이때야말로 깊은 호흡을 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깨진 물건을 정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깨진 조각들을 함부로 쓸어 담지 마세요. 대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순간이니까요. 이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정화의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얀 천이나 종이를 준비하세요. 깨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이 천 위에 모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각을 집어들면서 그동안 이 물건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이용한 정화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깨진 물건이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리고 잠시 그대로 두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공간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약 30분 후에 소금을 쓸어 담아 흐르는 물에 띄워보려면 됩니다. 이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향을 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단향이나 세이지 같은 정화용 향을 피워 그 공간을 정화해 주세요.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기도나 소망을 담아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마음을 다해 이 순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깨진 물건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되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물건을 들을 때는 신중히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촛불을 켜고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깨진 물건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희생에 감사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물건들이 전하는 심오한 메시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짐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우리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신성한 인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때로는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깨진 물건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깨져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우주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즉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깨진 물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물건의 깨짐이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마치 방패가 화살을 막아주듯 깨진 물건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하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소중한 인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행해 보였던 일이 나중에는 축복의 시작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주에서 특별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하지 않은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더 큰 축복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근에 경험한 의미 있는 깨어짐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후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된 새로운 진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신성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영적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듯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8개의 신비로운 탄생일과 그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닌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모두 설명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별들은 춤추듯 회전하고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 모든 우주의 움직임이 우리 영혼에 특별한 인을 남깁니다. 마치 눈송이가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각각의 탄생일은 그날에 태어난 사람에게 고유한 영적 서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별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듯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의 우주의 에너지와 깊은 공명을 이루며 이는 마치 우리 DNA의 일부처럼 평생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날짜들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날 태어난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직관을 선물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8개의 특별한 날짜가 있습니다. 2일, 10일, 14일,
15일, 17일, 18일, 20일, 그리고 28일. 이 날짜들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보석처럼 이들의 영혼은 특별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때로는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 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을, 10일은 예지력을, 14일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5일에 태어난 이들은 자연과의 특별한 교감을, 17일은 보호의 능력을, 18일은 변화의 힘을 가졌습니다. 20일은 지혜의 빛에, 28일은 창조의 에너지를 품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각 날짜는 우주의 특별한 에너지 패턴과 일치하며 그날 태어난 영혼들에게 고유한 선물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때로는 친구가 전화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생각났다든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강한 직감이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준다든가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영적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들은 스트레스 받는 현대의 사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특별한 에너지의 교감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짜에 탁월한 영적 능력은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이제 우리가 탁월한 이 신비로운 능력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깨워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듯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탄생일이 품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때 미래의 징조나 중요한 통찰이 꿈으로 찾아오죠. 10일에 태어난 이들은 손끝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4일과 1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도 출구를 향한 실타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17일과 18일에 태어난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지녔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은 종종 상담사나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20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창조적 영감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평범한 것들이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의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선물입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고대의 지혜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우리의 영적 능력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받아들일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연주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능력도 사용할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직감과 느낌들이 사실은 우주가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때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낯선 이들조차 당신 곁에서 위로를 찾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에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에 태어난 당신이 지닌 독특한 에너지의 힘입니다. 특히 2일과 1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달빛처럼 부드럽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진동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마디 발언이 긴장된 분위기를 순식간에 누그러뜨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시키는 힘이 있죠. 이런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져서 60대 이후에는 그 영향력의 절정에 달합니다. 14일과 15일생들은 탁월한 지도자의 기질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리더십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새싹을 틔우듯 부드럽게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고 가정에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17일과 18일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한 치유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산사의 큰 나무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명 갔을 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 친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20일과 28일생들은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미나처럼 깊은 울림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특별한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디지털 기기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진정한 인간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당신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을 달래주는 것은 결국 당신 같은 분들의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한 젊은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가 수천 개의 자기계발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당신의 존재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소중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특별한 에너지를 지닌 분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님은 28일생이신데 30년 넘게 마을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해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다툼도 자연스레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한 사찰에서 봉사하시는 15일생 보살님은 신도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약사님이라 불립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아픈 마음이 치유된다고 하죠. 당신의 영혼이 지닌 이 특별한 에너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숙성된 명주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그 향기가 더욱 그윽해지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적 능력이 더욱 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처럼 당신의 영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매 순간 당신은 주변 세상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능력은 당신의 육체적 나이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특별한 날에 태어난 영혼들은 독특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나이를 먹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이들보다 더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며 목소리에는 젊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일과 1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끊임없이 재생되는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죠. 현대 과학도 이제 명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말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4일과 15일생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주름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영혼은 더욱 빛나고 젊어집니다. 이들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력을 전달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17일과 18일에 태어난 이들은 특별한 보호의 기운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도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은 마치 구름이 거치듯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죠. 큰 사고나 질병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경험담은 이들에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21과 28일생들은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해도 그 해악은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복수나 징벌이 아닌 우주의 자연스러운 균형 법칙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랍니다. 이러한 특별한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호의 우산을 펼칩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계신 집은 언제나 평화롭고 좋은 기운이 가득해야. 이는 그들이 지닌 영적 보호막이 사랑하는 이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이 겪는 시련의 성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 78세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겪은 모든 어려움이 지금은 감사해요.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매 순간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처럼 시간은 그들에게 더 큰 지혜와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굴곡은 마치 비단을 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날에 태어난 영혼들은 이 비단의 무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춤추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특별한 8날짜에 태어난 영혼들은 독특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일에 태어난 당신은 치유의 손길을 가졌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전생에서 당신은 위대한 치유자였을 것입니다. 약초를 다루는 현명한 의술인이거나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스승이었을 테죠. 11생들은 예언의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꿈을 통해 미래의 징조를 받거나 강력한 직감으로 앞니를 내다보는 힘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공중의 점성술사였거나 마을의 현자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지혜가 지금도 당신의 눈빛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조언을 들을 때면 마음의 답을 찾곤 하죠. 14일에 태어난 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특별합니다.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다가오며 날씨의 변화를 미리 감지합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숲의 현자였거나 자연의 비밀을 아는 현명한 약사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할 때면 그때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15일생들은 보호와 수호의 능력을 지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직감이 있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자. 전생에서 당신은 성스러운 수호자였거나 마을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당신 곁에 있을 때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17일에 태어난 이들은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복잡한 진리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거나 진리를 절하는 성직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조언은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18일생들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정체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변화를 이끄는 혁명가이거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존재는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0일에 태어난 이들은 창조의 마법사입니다.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이거나 신성한 창조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띠게 됩니다. 28일생들은 운명의 안내자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고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운명의 길잡이이거나 영혼들의 인도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8개의 날짜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각자 다른 빛깔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자 삶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역할에 맡은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나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깊은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의 삶은 마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매 순간의 경험들이 과거 생의 흔적을 가리키는 표식이 되어줍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당신은 더욱 선명한 기억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자.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특정한 문화나 시대에 관한 호기심을 느끼거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인데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도전과 책임이 따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예민한 직관력과 강한 영적 에너지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 지치기도 하고 세상의 혼돈스러운 기운에 압도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밝은 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당신의 능력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매 순간의 어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연달의 과정을 거친 금이 더욱 순수해지듯 우리의 영적 능력도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당신은 이 카르마의 흐름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어려운 시기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도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나 기회가 나타났다고 하죠. 이것은 그녀가 과거 생에서 쌓아온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절정에 달한 이 시대에 영적 지혜의 등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당신의 사명은 바로 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조언, 후배들을 위한 진심 어린 격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적 사명을 실현하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이 특별한 탄생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이며 그 영향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이 지닌 놀라운 능력과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일, 10일, 14일, 15일, 17일, 18일, 20일, 28일. 이 날짜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주의 특별한 지혜가 담긴 암호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념할 수 없었던 직감들, 특별한 경험들, 그리고 되풀이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절하는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특별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탄생일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한 신비로운 순간들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주변에 특별한 날에 태어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가짜의 탄생일이 품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간직한 신비로운 능력이 마침내 꽃피우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더욱 깊이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과 축복이 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